시의원들 장관 얘기가 일부에서 박영진 시의원들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가 난제해 있다. 그래서 접촉도로 교량을 개설한 거예요. 그 115억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공항상 이따 다 보고 들을테지만 아까 이석구도 그랬어. 주된 그 목적이 뭐냐? 교통 흐름 분산 대책 일환이냐? 그랬더니 예, 그것도 있지만 중앙시의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좀 수렴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보령시에 상인들이 분포가 보령에는 재래시장이 5군데가 있어. 웅천 빼고 4군데. 그렇지. 중앙시장에 주민들이 이제 들어와. 이쪽 들어와. 잘 있었니? 잘 있었어? 이옥자 일로 와. 이옥자 일로 와. 들어갔어. 같이 밥 먹으러 들어가. 같이 와. 들어와. 그래. 아니. 바쁜데 이거 미안하다. 앉아. 차 한잔 하자. 이웃자. 내가 그냥 연락사무소 쓰고 있다. 외부 밖에서 사람들 여기서 만나니까. 장찬영 기자 차를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커피 시킬까요? 아니, 조금 있다. 성태용 시의원하고 김한태, 한동희 시의원 셋이 통할 거야. 올 사람 그렇게 쓰고. 뭐지 이거? 아니 저 민주구락부가 몇 년 된 것이래요 원래요? 벌써 옛날. 나랑 하다가? 예. 옛날. 한 30년 넘으셨나요? 30년 넘었어요. 민주구락부가요? 가까이 된다. 저도 공통품이네. 시장님 경향신문 죽었을 때부터 아니, 지금 미디어 가자. 축하한다 했지. 거듭 축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팀장이 이제 과장 승진. 우가 이제 딱 순번 들어와 있지. 감사하고. 신경하고 우리 주무관 팀장 잘하고. 우경호 과장은 보링은 요즘 열심히 하나? 안 해. 그러냐?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정치인들은 나중에 최고 나중에 못 써. 네,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 시민 두분 있나 있지?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도 있다. 이쪽도 오라는데. 이제 그래서 카메라 있으면 좀 배워야 되겠네요. 저녁 나온 뒤로 한참 더 있었는데. 예, 한참 얘기 좀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잘 얘기해가지고 비료가 정재문 단장 찾아가서 정식 사과를 한다고. 그게 우선 이루어져야 이게 되는 어떤 그 뒤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규현 거장. 예. 아까 얘기가 내가 그 며칠에 한 번씩 카카오 스토리하고 페이스북을 올렸던 글을 내가 아마 문자 메시지에 공유하려고 보내준 걸 봤지? 예. 거기는
카카오톡을 안 치. 예, 않습니다. 근데 메시지로 받아요. 최근에 내가 정당에 몸담았던 게 한 30여 년 되다 보니까 정당인으로서 좀 내가 보는 한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돌아가는 것이 이렇다. 글을 미치게 한 번씩 올려. 예. 그걸 하나 보고서 시야에 너무 좀 세게 좀 표현을 뭐라겠지. 너무 세게 좀 쓴다 했니? 너무 좀 세셨던 것 같다고 세다? 표현했습니다. 안 그래. 사실 그래요. 내가 올린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면 내가 다 책임져야지. 근데 나는 책임져야 될 만큼 내가 무지한 사람이 아니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생각의 차이는 있지. 아, 공감이 가는구나. 그려. 라고. 들어와. 김한태는 아나? 김한태는 아나? 글쎄, 오신다고 연락을, 오신다고 나오는데. 뭐라고 하나? 어떤 사람 시장에 그거는 SNS는 아니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있는 사람들은 사우디에서도 보고 미국서도 보고 제주도도 보고 이게 있어. 거기다 직접 좋아요, 힘내세요, 기뻐요라고 눌러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댓글로. 근데 정치적인 관련된 사항은 다 읽어는 봐도 조금 약간 노출 안 시키려고 댓글 같은 거 안 쓰고 뭐 좋아요 이런 것도 안 누르고 그냥 뚝.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 이 지방에서는. 너무 세다 보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는데 센 게 아니야. 사실이야. 아, 사실이죠. 예, 사실인데. 사실 아니라면 일부에서 상당히 나한테 피토를 대지만 피토를 위해서 나와라 그 얘기야. 어떤 사람은 시절이 너무 세시잖아요. 어떤 사람도 몇 있더라. 아, 그랬어요? 또 어떤 여자분은 여자야 뭐 알겠어. 시장님 그 전에 너무 좀 신랄하게 좀 짚어버리고 좀 불이익 받아가지고 좀 그 전에 뭐 이런 괜찮아. 좋아. 앉아. 소태우 씨가 이쪽 와. 그럼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누가 앉아? 여기 일로 가까이 들어와. 들어와. 음료수 해야지. 아, 예, 됐습니다. 4시. 짜스트 시간 됐네. 내가 차 한잔 하자라고 미리부터 사전에 며칠 전으로 계획됐던 자리가 아니고 오늘 오전 한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 내가 한 3일에 한 번씩은 내 건강관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뒷산 봉황산 저 위까지는 안 가고 가볍게 그냥 신흥산 약수터 산책을 한 3일에 한 번씩 가요. 그렇죠. 거기서 만나는 지인들이 불과 몇십 명 정도 되지만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고 결론은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좀 산책을 하는데 오늘따라 노경호 가잖아. 그냥 사진은 노선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2개를 찍어놨거든. 전에 없던 오늘 양찬용 기자도 가끔 내가 공항을 갈 때 어쩌다 보면 집에서 봐요. 전에 없던 깃발이 산책로 딱 거기에 딱 꼽혀 있어. 또 우측으로 딱 보니까 우측으로도 묘지를 띄우고서 깃발이 딱 깃대가 꼽혀 있길래
내 딴에는 9월 3일 날 상황실에서 도시과 주관으로 시장을 모시고 대천 죽정간 도로개설공사 체조 용역 보고회를 지난번에 했던 걸로 내가 알거든. 시에 돌아가는 일정들은 내가 거의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9월 3일 날 최종 용역 보고와 관련된 이 없던 빗대가 딱 뽑힌 혹시 그거일까? 원래 아까 그 위치에서 이제 생각하다가 이국장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그때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 해가지고 공항에서 가다 오다 하는 시간이었어. 전직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왜냐 엄청난 재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내가 시청을 가고 싶지만 정작 전직 시장이, 전직 부시장이나 전직 국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몸담았던 기관을 간다는 게 썬뜩이게 내키들 안 해요. 조심스럽고 뭔가 부산 피는 것 같고, 더군다나 항월 전직 시장이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입장이니까 내 조그마한 내가 만남의 공간이 내 사무실이 있으니까 만나자. 그 대신 앞서 얘기했던 대천 죽정간 도로개설공사 현안에 대해서 지금 추진 현황을 내가 청취를 좀 받고 싶다. 그 자리에 시의원 3명 배석을. 그러고서 내가 이제 전직 시간만 조금 달릴 뿐이지 부시장, 전직 국장 함께 차 한잔하자. 그러고서 김종윤, 양청윤 두 분 같이 배석하자. 이런 취지로 만나게 됐어. 이렇게 아마 김한태 시의원, 한동인 시의원, 송태용 시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든지 지금부터요 추진하는지 현황인지 보고를 좀 해요. 보고를 하고 듣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시의원들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지만 최종 용역 보고회라는 미국장 최종 용역 보고회라는 9월 3일 날 그 이전에 적어도 고국장 한 번 정도나 중간보고는 대개 한두 번은 있잖아. 그렇죠. 최종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럼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중간보고를 했겠지. 네. 그러면 비용이 얼마가 들든 이 용역보고회 한다면 용역은 시의회에서 용역비를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자 이거에 관련된 소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의회에서 바람직하다 승인해줬을 거 아닌가. 송태용 시의원 그렇잖아. 의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 만남이 그거와 이제 관련된 상황인데 신강호 팀장 한번 보고해봐라. 난 현황판 같은 거 좀 가져와가지고 자 죽정동에서는 위치가 어디고 대천 이동 쪽으로는 어느 방향이다. 상황판 딱 놓고서 선형을 딱 나. 지금 보고 드린 게 없어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일단은 현재 그 기본 설계하고 타당성 조사를 지금 마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떨어지게 지금 보고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왜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 의회도 아까 이국장이 그랬거든요. 의회에도 정상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혹연 진행되는 것이 빠꾸할 일은 없어. 빠꾸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용역하는데 계산된 비용이 얼마가 됐든 몇천만 원이라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이것은 추진을 묻어놓은 상황에 있어서 딱 멈출 때는 용역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사례야 안 올 걸로 예측을 하는데 우선 보고해봐. 선영이 어디로다가 저기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는 작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부터 사실은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3월달에 계약을 해서 이제 용역을 잠깐 의회에서 용역비를 승인해줬잖아. 네, 그렇다면 의원들은 거기에 몇십억이 투자가 되든 그 선형 도로 개설하는 것은 의원들은 전부 다 뜻을 같이 하는 거지. 좀 문제가 있다. 자, 결론부터 내가 얘기할게. 들어보기 전에. 그거 내가 아까 이 국장한테 그랬어. 도로 교통 복잡한 걸 원활히 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냐 했더니 물론 그것도 있고, 두 번째 중앙시장 상인들의 그 고충을 수렴해주기 위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야. 보령시에 인구가 10만 5천 정도 되는데 상인들이 차지하는 상인회가 고국장 보령시에 재래시장이 5군데야. 뭉쳐도 빼고 4개야. 아니? 그러면 상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명이지? 기준 잣대를 그걸로 보면 상인들이 또 상당히 불만이 많겠지.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비과리시를 수년 동안 계속 투입해줘. 진입로 개설 일부 해줘. 주차장 개설해줘. 남의 땅들 몇 군데 매입해서. 물론 대형 지난번에 선거 때 당선된 후보고 나하고 견해를 달리는 게 있어. 교통 대책 문제 때문에. 나는 전임시장, 신준희 시장 때부터 이미 거론을 했거든. 시내 번화가지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왜 내가 안 했느냐. 신준희 시장 때 추진할까 하다가 부채가 1,500억 이상 되다 보니까 감당 못했단 말이야. 내가 부임해가지고 860억 빚을 우선 갚고 나서 지난번 시장 선거 때 860억 정도 빚을 갖고 한 700억 정도 남았으면 이쯤 했으면 재래시장 상인들의 주정차 문제 대책 수립해주죠. 그래서 시내 일원에 3층보다가 물론 토지 주고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아. 신준희 시장 때고 3층 주차타워 만들어서 나는 해결하겠다. 또 당선된 후보는 대남초등학교 지하 운동장을 주차장을 활용하겠다. 물론 이제 선거 때 공약이니까 지켜보려지만 내가 그래서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그건 불가할 것이다. 왜냐? 3년이 디귿자 시구다가 전부 다 건물이 들어서 있어. 대남초등학교 본관, 대림상사 높은 건물, 또 이쪽은 명문당에서 대림상사 이 디귿자 나머지 한 구간만 교육공동체에서 중학교 어린이들 안전 문제도 있고 이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물론 비용이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거하고는 상기하면 아마 어느 게 더 들어갈는지. 물론 내가 토지값을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좀 더 들어가겠지.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장소는 굳이 오지다라고 안 해도 신준희 시장 때 추진하려고 했던 시내 한복판이야. 그런 예가 있었는데 결론으로 보고를 받을 텐데 많은 시민, 내가 이국장 그랬잖아. 광범위하게 시민들한테 적절한 비용을 투입하려면 주민들 설명회라도 가진 바 있느냐 했더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답했대요. 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 사업은 교통 흐름 분산, 재래시장, 중앙시장, 상인들의 불만 해소 두 가지 목적이 있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해야 된다. 그거 해서는 아니 된다. 의견들이 양분이 될 테지. 단 해야 된다. 바람직하다 하면서도 지금도 아직 해야 될 부채가 좀 적지 않게 많이 남아있는데 장기 과제로 검토할 땅이라든지 장기 과제로 검토하면 용역비가 낭비라고는 아니에요. 그렇잖아. 장기 과제.
좀 어느 정도 시가 건전 재정을 좀 토대를 이루어질 때 조금 순위를 늦춰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오늘 기대 뽑은 거 딱 보니까 그냥 빚이 있거나 말거나 선거 때 공약 온 거니까 특히 재래시장, 중앙시장 상인들 극렬하게 앞장서는 몇 사람들이 있어. 그려 달래주기 위해서 그냥 밀어댄다? 자, 그러면 어느 훗날 부시장 국장 전직이 아니에요. 시민이 한 사람으로 오늘 내가 여러분들 같이 앉은 자리에서 대화하는 이 가치가 정녕 정말 화고 볼 것인지 나는 차선 필요하다고는 해. 필요하다. 그러나 정말 깃대 꺾어놓고서 그냥 제동 안 걸린 브레이크 잡지를 안 그래서 그냥 질주하는 그런 전국처럼 밀어대는 건지 어차피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봐. 우선 깃대 크져놓은 것은 이제 기본 설계가 발주돼서 이게 깃대 맞긴 맞지? 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측량을 하기 위한 깃대니까 그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달부터 이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를 본내 예산을 이제 예산을 써가지고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저희들이 그 시의회한테 중간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또 이쪽 집행부서의 그 시장까지도 중간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드렸고 아까 9월 3일날 말씀드린 대로 최종 보고를 저희들이 해서 드리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도 결론이 사실은 안 났습니다. 최종 결론은 안 나고 또 상세하게 좀 더 검토를 더 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9월 3일까지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사하고 해서 적합한 노선이라든지 또한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좀 들여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사실은 그동안 쭉 하다 보니까 용역이 아직까지 지금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희 그 실무장 입장에서 적합한 노선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측량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 깃대를 측량한 거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것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죽정동 지역의 그 세대수가 한 3,000세대 인구가 한 만여 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교통량도 일일 한 4,000대 이상이 지금 현재 통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뭐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 개설된 도로 통행을 한다면 그냥 크게 문제없이 다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러시 아워 시간이라든지 또 비가 오는 시간 또 퇴근해서 또 죽정도 들어가는 이런 시간에는 지금 실제로 많이 지금 정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우회의 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를 개설하자 그런 것을 좀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하나는 아까 시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 재래 상권을 좀 공동화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상권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죽정동의 인구하고 이쪽 시내권 인구를 좀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차원도 또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안을 갖고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해서 실제로 실시 설계는 지금 현재 들어간 게 아니고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11월 한 말 정도면 다 마무리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최종 저희들도 시장께도 보고를 또 드려야 되고 또 시의회한테도 들어가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보고를 드릴 때는 사실은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설계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측량을 정확히 좀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측량을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고서 나중에 이제 최종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고 또 집행하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이해 추경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던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사업비 투자하는 것은 지금 뒤로 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설계가 다 마무리된 후에 제가 의회 보고 드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기본 현황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가만있어 봐. 노아는,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김학중이랑 한동희 두 분은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예요. 부담되는 자리인데,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알으셔야지. 자, 맨 처음에 1억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내가 그랬지, 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지질이 좋지 않으니 지질조사를 할 겸해서 용역비를 1억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우리 내가 그때 얘기를 할 때 1억을 통과를 시켜준 거 아니에요. 지질검사, 실지설계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기본비 타당하려고 한 거예요. 하여튼 지질조사만 해보겠다라고 해서 여기 두 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1억을 해줬다 이런 얘기야. 어?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자 비식값이 0.514 이렇게 나왔다 했잖아. 그래서 저 처음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노과장이 왔을 때 조연까지 노선까지 1안, 2안, 3안까지도 다 왔었잖아. 예? 의회 보고 그랬을 때 1차 보고 때 그렇게 1차 보고 때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죽정동에서 파래서관 앞에까지 오는 것을 선정을 해서 비식값을 구하니까 0.54 해가지고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 나온 거 아니야. 에? 그런 데다 대고 우리가 그것도 신중히 하자 하는데 이해 추경에 50원 갖다 집어 넣은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 이 사업밖에 안 돼서 미안하지만 내가 그러면 앞으로 더 타당성 조사라든가 시설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얼마가 필요하냐. 그런 것이 다 행정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50억을 쓰던 100억을 쓰던 이 총 공사비가 130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 중에서 50억만 올라왔었는데 자 50억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5억만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5억을 하여튼 어떻게 뭐 돈으로 날려보내든지 뭐든지 5억을 해줬단 말이지. 40억 삭감을 하고 그렇게 됐고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지금 교통이 이제 분화시키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터널을 농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자 입구가 시점이 어디냐 이거 시점이면 유성 2차 아파트가 시점이야. 그러면 지금 한전아파트나 현대아파트나 현대아파트 분들이 그 좁은 길로 해가지고서 유성 2차 거기로 해서 이쪽으로 나오겠느냐 그분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거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아니면 발전소 분들이야. 발전소 분들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체육관 앞으로 해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동항터널로 출근을 하고 또 한편은 하상 주차장을 이용해서 해전도로를 타고 출근을 해요. 네? 그것을 또 생각하지. 거기에 3,000세대, 5,000세대, 6,000세대가 있을지언정 그 터널을 개설을 했을 때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리고 그 터널을 개설을 했었다고 했을 때 거기 주민들이 터널 개설했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된 데는 뭐가 있어? 어? 다 와서 마트, 하나로마트, 잠깐만. 이마트 현재 제도권의 의회 생활하고 있는 의원과 평범한 시민의 입장을 서로 약간 전에는 관여하는지 몰라도 영창윤 기자, 네. 김용민 기자, 자, 들어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이거는 순위가 이쪽도 두 번째야. 첫 번째, 교통 흐름을 좀 원활히 분산시키기 위해서 고급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준희 시장, 이시우 시장 직구작구작 두 번씩 하다 보니까 내가 첫 번 시장할 때 러시아와 시간에 조금 체증이 있고, 그래? 한전 아파트에서 임야 산을 따가지고 산길 따라서 영보 주유소 알지? 영보 주유소 쪽으로다가 내가 시장할 때 약간 불편을 해소해주자 해서 그때 도로 개선했지. 아주 조금. 그리고 내가 퇴임했다가 신준희 시장이 각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은 나머지 죽정, 동대 간 접속도로 교량 아닌가? 그거를 그 소유사비가 얼마라겠지? 120억 거의 오케이. 내 기억은 110m인가 들어간 걸로 알아. 내가 퇴임하고도 신준희 시장 때 착공을 하고 내가 퇴임을 해서도 행자부에 지금 홍성 부군서고 있는 유순구, 또 서천 출신 조봉현이 동생 행자부에 예산부서에 있었지. 시장님 퇴임은 나한테도 시장님 지들이 조금 고향에 옆구리 동네에 조금 좀 챙겨드릴 테니까 퇴임은 하셨더라도 시장님 조금 내려보낼 테니까 어디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요? 퇴임했어도 난 몰라 할 수가 있나? 고맙다. 그때 특교금이 5억인가 내려와가지고 신준희 시장 보고 어디다 넣어줄까요? 내가 사업을 정한 게 아니야. 어디다 넣어줄까요? 그려 이 시장 거기다 좀 넣어주지. 죽정 동대간 접속도로 거기다 5억인가 넣어봤어. 그러면 한전과 영보주유소 또 죽정과 동대 접속도로 이 도로 개선한 것은 요가잖아. 근본 주된 목적은 뭐였을까? 그건 재래시장 상권들 활성화 문제는 뒷전 치더라도 그것도 교통 흐름의 대책으로다가 해결한 거지. 그렇지? 안 그런가? 그렇지. 교통 흐름. 그때 죽정 동대간 접속도로를 개설을 나는 퇴임했지만 일부에서는 박영진이 전에 나보고도 그 봉황터널 막 그 사업하는 무슨 얘기야? 일부 사람들의 긍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지금 당면에 있는 현안이 그게 그렇게 급하들 안 해. 내가 시장하는 동안은 그거 용역 비고 뭐고 10원도 거기 저기서 못해. 근데 그걸 대안으로 신준희 시장도 국정 동대간 접속도로를 115원인가 들여서 추진했던 거야. 착공하고 다 완공해서.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중앙시장 상인들 그 주정차 문제 나왔을 때 내가 그랬지. 자, 주차장만 해결되면 재래시장은 정말 활성화될 것이냐. 과거에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살수시설 다 해버려요. 또 연도별로 계속 비가림 시설 다 해. 또 몇 군데 도로 개설해. 장기적으로 찔끔찔끔라 할지 몰라도 이렇게 투자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는 없어. 늘 시장, 개새끼, 시청. 고맙다고 하는데는 엄청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만 제대로 된 거 만들어 놓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이제 걱정할 거 없는가 했더니 이 도로 대안으로 그때 저 죽정간 도로 개설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중앙시장 이거 만약 개설한다면 100수십억 들여서 아까 노선이
세 군데 뭐 송태우 의원은 의회에서 보고 받았다고 하면 난 그건 모르고 이것만 되돌아오면 모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불만 다 해결되는가? 송태우 시의원, 김한태 시의원, 한동희 시의원 이 도로 개설되면 이 불만 다 해소됩니까? 내가 볼 땐 생각의 차이인지 모르 중앙시장 상인들한테 내가 많은 질타를 받아도 좋아. 아무리 갖다 퍼버도 전국이 공통사항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같은 공간에서 일괄 구매 직장인들 같으면 15일이고 열흘이고 먹을 거 챙겨서 또 시간 봐가지고 점심때 됐네 김밥이고 같이 먹으면서 스낵 먹고 얼마나 편해 소비자들이. 응? 내가 볼 때는 이 도로를 새로 개설하더라도 무엇을 투자를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 활동화 대책은 이 비단 도로뿐만 전국의 공통사항이야. 내가 그래서 지금 나이가 한 60이 좀 넘은 사람들은 그걸로 수십 년간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살고 의식주 생활하고 자녀 교육을 뿔 빠지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었노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허든 거라면 마지못해 가네 라는 사람이 이해가 가. 근데 젊은 층들 30대 40대 이 사람들이 돈 얼마 얹어가지고서 인수 받아가지고 아이고 재래시장 안된다 시청은 뭐냐 그 찡그리지 말고 비전 없어 전업을 해서 응? 아람팍으로 부부간에 붙어있어도 남편 7만원 부인 7만원 내외만 14만원 따져도 한 달에 자기 노인 3,400 불기 트랙에 돼있다. 어렵어. 나 상인들한테 지탄 받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부어도 그러면 야 노과장 이 도로만 뚫어놓으면 상인들 활성화 대책은 더 이상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뭐 도로도 도로지만 또 이쪽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시설 그리고 주차문제. 자, 내가 고급장 늘 얘기하지. 주전차 단속을 심하게 해라 라고는 이 시호는 안 해봤어. 탄력적으로 해라. 탄력적으로. 왜?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려면 주차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 공간도 없는데 주차 단속 온다고 갖다 그냥 제재만 하고 벌칙금 내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내가 아까 지금 선영이 어디냐 내가 물어봤지만 보고도 하기도 전에 여기는 세계 노선 가지고 얘기했잖냐 어때? 세계 노선. 중간보고로 세계 노선이 없습니다. 자 아까 내가 결론부터 얘기했잖아. 나도 타당은 하다고 얘기해. 타당은 하다. 그 대신 두 가지. 정작 이렇게 시급한 것이냐. 현안이 지금 산적했는 게 많은데 두 번째 장기 과제로 장기 과제 용역비 계상해서 낭비라고 지탄하고 돌팔매질을 무슨 장기 과제로 검토 좀 두었다가 여건이 변화가 올 때 할 것이냐. 근데 그것도 들어보자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인데요. 어차피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 용역만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결론이 되면 이제요. 최종 지난번에 이래 추경에 50억을 의회에 편성을 했다는 자체는 뭐야? 미래 되겠다 그 얘기 아닌가? 나 지금 처음 들은 얘기야. CEO들 누구한테 내가 물어본 바도 없고 오늘 깃대를 보고서 바로 9월 3일날 최종 용역 보고와 관련된 이 사업의 추진이 내달리는구나. 내가 딱 느낌이. 의원 누구도 내가 물어본 바가 없어. 자 그러면 주민들 개선해야 된다. 중앙시장 상인들 막
모재비 그냥 집단으로다가 참석시켜. 그게 뭔 얘기냐. 무조건 100억이든 200억이든 뚫어라. 앞세워가 동원해서 참석시키든 또 불만이 있어 반대 목소리 장기과제로다 검토해라. 소수 조금 참석을 하든 시민들 해봤느냐 물어봤잖아. 그만 되지는 전직 시장 앞세워서 얘기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이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냐 이런 거 추진하는 거 걱정을 않고 언급을 안 하고 내가 방관자가 되는 거야. 자 부시장 고급장 한번 얘기해봐. 사전에 한 번 내가 얘기 안 했지. 오늘 차나 한잔 하자 그랬지. 네. 내가 하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인가. 선생님, 시에서 국장 이하 과장들이 왔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이제 보고를 시장님께서는 들어보려고 국장님께서 왔는데 지금 그럼 보고할 사안이 아직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최종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라 보고를 지금 이렇다고 이렇게 좀 오픈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그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비식값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뭐 내가 여기서 물어볼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노과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한 가지만 물어봐. 지금 그 용역사에서 그 추정 설계한 비용을 과연 그게 이제 설계를 지금처럼 측량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그렇게 놓고 그 금액을 대비를 해서 비식값을 산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믿을 신빙성이 없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그 뭐 터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거 사선별로 터널의 어떤 규모별로 단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단비로 적용을 했을 때 지금 비식값을 지금 구체적으로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0.8이 넘었어요. 이제 그 직접적인 비용만 봤을 때. 그리고 또 플러스 이제 간접 비용을 합치면 1은 이제 넘을 것이다. 또 뭐 0.5 이상만 돼도 사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미리 안 돼서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 BC 분야는 실제로 지금 그것도 역시 측량하고 설계 좀 어느 정도 겪은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왔을 때 저희도 의회한테 보고를 좀 사실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우리 시민들이 대표들이 지난번에 들으셨다고 하는데 상계안이 뭐 어떻게 돼 있었나 그건 좀 얘기해 주시구나 어떻게 지금 의회에 투기입을 거 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아니가 다 알아봤어요. 도로 개념이 우갑수 계장 소리 듣지 않아. 빨리 좀 꼬리 끼고서 사무관. 자 도로는 소로 중로 대로가 있지. 노경호가 네, 그렇습니다. 국장 그렇지. 소로 중로 대로 사업 우선순위가 있지. 근데 재원에 따라서는 사업 우선순위 꼭 지켜가면서 내가 시장 2번 넘어서도 그렇게 안 되더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순위가 늦은 놈이 앞서서 추진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의원들이 야 그거 빨리 좀 해갔다 해서 예산 세워놓으면 토지주들이 협조가 안 돼가지고서 불만이 있다고 1년간 또 후에 재감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확보된 예산이 2월 돼가지고 제때 집행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맞춰서 꼭 가든 묻어더라. 근데 이 사업은 전체 도시계획 도로보다 이게 이미 사전에 계획이 된 게 아니야. 그렇잖아. 재원만 많으면 도시계획 도로도 순위가 조금 약간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이놈하고 저놈하고 다 곳곳에 참 많이 개설하는데도 도로부터 다 끝내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야
공원부지인지 보상해가지고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도로도 사유재산 침해한다고 묶어만 놓고서 왜 개설 안 하냐? 당연히 저작권 가진 사람들이야 맞지. 근데 증이나 아니면 매수 청구 내면 시에서 검토해가지고서 우리가 매수하잖아. 그렇잖아. 매수 청구 안 하면 조금 놔뒀다가 재원관계 때문에 조금 늦추고. 근데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도로가 아니다 그 얘기야. 이거는 러시아와 또 중앙시장, 재래시장 그리고 이거는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데 파레시관 앞에 그 노선 조국시장 전에 내가 시장할 때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말라. 우리도 소중한 이웃들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왜 단속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날만 아직도 5일장이 있는 지역은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오는 사람 또 피땀 흘려 노력해서 참 농산물을 팔려고 나온 사람 서로 그런 공간이다. 장날만 그 주변이 돛대기 시장이라도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만 하려면 하루가 찔거리요. 그거. 근데 보고도 그래 그런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근데 그것도 중앙시장 상인들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쭈글씩 앉아서 노변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단속하다 보면 다 그 사람들을 중앙시장 안으로 다 유인체 끌어들여가지고서 중앙시장 활성화시켜보려고 몸부림쳐왔지만 그렇게 되느냐고 얘기야. 응? 근데 느낌발 얘기하는 건데 왜? 내가 혼자 생각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또 의견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근데 이 도로 자 신준이 시장 때 도로 까붙여 그러면 터널이냐 그렇잖아요. 터널이 아닌 일부 구간은 터널이고 일부 구간은 그냥 건동으로 가는. 네, 일부 구간은 이제 거기 노선 검토를 했을 때 저희들이 노선이 어디냐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네, 그 프레스 여관으로 가는 그 노선은 일부 한 200여 미터는 터널로 가고요. 나머지 한 400여 미터는 오픈형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다른 노선은 뭐 이렇게 완전히 오픈을 시켜서 하는 노선도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사실 김원태 시의원은 들었나 모르겠다. 그때 지난번 지방선거 때 당선된 후보는 개설하겠다 공약을 했고 나는 그 빵집 앞에 택시들 스테이션은 그 앞에서 모 후보는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 대안으로 이미 죽정 봉대간 접속도를 100수십억 들여서 대책을 강구해서 이미 준공해서 교통이 흐르고 있다. 저거는 이미 한때 검토를 해봤었다. 이건 아니요. 내가 지난번 시장 선거 때 후보자로서야 재원이야 어떻게 됐든 예 좋습니다. 좋아요 허죠 해야 되는데 나는 유불리를 떠나서 그거는 아니다. 죽정동에서 내가 언급했잖아. 근데 오늘은 내가 전직 퇴임은 우리 간부들, 시의원들, 언론인 약간 명 있는 데서 이런 참 청취를 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경위가 이거야. 이렇게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점인데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기본 설계 과정에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어느 계획을 하든 설명회를 하면서 기본 계획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만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 편성을 했던 50억을 의회에서 승인해줬다면 어떻게 되나? 승인해줬다면 앞만 보고 내다르게 돼 있지. 자, 제가 멈추거나 말씀을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사실은 저것이 이제 결정이 되면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다 공람도 하고 의견도 청취를 최종하거든요. 저는 저기 도시관리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의 절차에는 앞으로도
또 해야 될 저걸 추진하려면 도시계획으로 예, 앞으로 그거 결정을 늘 와야 예, 그렇게 토지값이 싸든 마든 불만 있든 찍소리 묻어보서 수용을 지역이나 했어요. 아니면 토지 수용 들어갈까봐 물론 그게 선행이 될는지 몰라도 그거 하기 전에 공론화 해가지고서 추진할 방법도 있지만 난 상당히 난 같다. 타당은 하다. 타당은 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까지는 난 인색하지는 않아요. 타당은 하지만 장기과제로 검토해라. 응? 그렇게 시가 지금 재원이 오늘 있었던 자리를 부시장이나 시장께도 보고 그래도 괜찮아. 왜? 시민이 한 사람으로 돈을 정말 기묘하게 짭짤하게 후회하지 않게 써줘야 된다 그 얘기야. 그렇게 화급하지 않은 걸 지평하지 말고 다른 현안부터 해결하면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게 있는데 김한태 시의원 한번 얘기해봐. 한동인 시의원 두 사람 아니 저는 여기 그냥 좀 네. 이게 어떻게 중앙시장 상인들한테 물매 맞을까봐. 아니야. 이게 처음에 우리는 의원이 됐어요. 지금 이제 시장님 두 번 되셔오시면서 이런 과정을 이제 아시고 그러는데 이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 후도 그렇고 거기에 톤을 이렇게 뒤를 내달라고 하는 그런 뭐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뭐가 있었어요. 있는데 사실 저는 선거 때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약을 안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저 말고 삼선은 위원님들도 있고 또 도의원, 모 도의원님은 신대리로 뭐 터널을 뚫겠다 이쪽으로 또 그래서 이게 쟁쟁하게 삼선식이나 하신 분들 못 뚫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가지고 뜯습니까? 저는 이걸 공약을 못 세웁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게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려. 제가 의원 되면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회장님 기억나시죠? 그 사람씩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왜 안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뭐 토지 같은 뭐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침 과장님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의원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좀 이제 그 비슷한 말씀. 나 사실 그때까지도 지금 현 시장님이 공약을 내세우면 사실 몰랐어요. 시장님 공약을 내가 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그렇게 돼서 처음에 6천만 원 이거 얼마 이렇게 1억을 했는데 네, 근데 깎였어. 네, 깎았더니 나중에 또 쫓아오셔서 그 저쪽 동대리 어디 도로 내는데 그 호링을 해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1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현동이라고 하고 성현을 설득을 해서 그냥 한번 하여튼 그 해보자라고 뭐 조사를 해서 그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자. 좀 타당성 조사 좀 말하자면 저렇게 꺼자리 이 시작이 됐어요. 됐는데 저도 뭐 시장님 말씀 말씀 청취하고 여러 가지. 평소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전혀 나하고는 없었잖아. 네,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걸 보고서 이제 입장 표명을 제일 목적은 아까 그 교통이 대천 초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이제 국장님 한번 들으셨나? 할 수만 있다면 대천 고등학교로 이렇게 해서 청라 고등학교 지나가다 보면 저 봉황터널로 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올라가는 램프를 만들어주면 지금 물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저 죽정동에서 시청 가는 그 동대문 쪽으로 연결된 도로 일반까지 안 나오고 그냥 네, 좌측으로 그냥. 좌측으로 돌아서 그 램프를 타면은 교통이 좀 됐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도로가 아니고 우리 국도인데 기술자로서 말씀드린데요. 네. 터널에서 교차로 우리 1.6번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네, 안 거예요. 돼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이제 안 된다 보니까 토목 뭐 공학상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로 공학상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도 나름대로 뭐 제가 그 침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이제 워낙 대천 초등학교가 우리 조기영 사장 나가지만 아침이면은 엄청 밀리고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워 때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 말씀대로 그 시간이 길진 않아요. 30분에 다 그 해소가 되는데 어떻든 간에 아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좀
강하게 얘기하는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자기의 그게 어떤 이익관계 등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한 예를 들어서 SK 아파트가 착공해서 입주할 때는 진입로는 딱 하나였어. 저쪽 그 대로 가는 그 찐빵집 앞에 네. 조그만 협소한 도로 SK 아파트 전 세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확보해가지고서 이 세영 부평인가 르네상스인가 대천 중학교 그 앞으로다가 도로 개설해버린 게 있지 4차선 그 이후 빨리 시급하게 교통 순환시키자 그렇게 열어놓고 또 두 번째 이제는 통행량이 별로 교통량은 없지만 저 이제 현 중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쪽 그저 장안간 남포가는 도로 동일주에서 뒤로다가 연결로 도로까지 만들어놨지. 여러 가지. 근데 예전에는 아파트 한 세대면 주차 예를 들어서 부관이 허가해줄 때 지금은 한 집에 아파트에 때로는 두 대는 셌고 세 대도 있어. 아버지 차, 어머니 차, 딸이나 아들 차. 그러니까 아까 전 얘기네. 러시아고 퇴근할 때 꼭 잠깐 몇십 분 그때 참 정치현상 그걸 극복해야지.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중앙대장님께서 그 램프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어떤 도로가 또 개설이 되냐면 다 아시겠네. 자 한내중 입구서부터 지금 이편한 세상 세미래 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기로 해가지고 36호 도로로 거기가 무슨 동산가든 앞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돼서 거기에서 대천고등학교까지 직선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고양이강 사업 거기에서 교량이 설치가 되지. 그래서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쪽에서 또 일부 구간이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도로가. 그러면 지금 도시 계획만 어느 정도 제대로 잡혀가지고 간다고 하면 대천고등학교 쪽으로 도로를 이용을 해서 그 도로를 이용을 하면 또 해소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제가 뭐 시장님 어떠서 같이 하는 건 아니 물론 타당성은 있어요. 나는 서울하고 이 문제를 한 번도 협의해 본 적은 없잖아. 없어요. 오늘 뭐 여기 와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온 건데 저는 뭐 여기 뭐 다 증인들이 있으니까 자 노과장, 오팀장 다 있지만은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집행부에서 6을 먹더라도 그때 50억을 삭감을 하다가 그러면 5억이라도 우리가 사업을 예비 타당성이라든지 뭐 모든 걸 실설계라든지 허교에서 5억만 해주시고 나중에 결정이 나면 나머지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45억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서둘러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건 알아야지. 이 도로를 개설해서 어떤 축적된 주민들 어디 부분들은 그것을 도로를 중요하게 쓸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공청회를 하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드려야 할 때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시장이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하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자세요. 응? 그렇잖아.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야? 아니잖아. 8.9 축적지원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미반영된 것이 지금 얼마요? 그거 한다고 해도 한 2천억, 3천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빨리 달고 나가는 이유가 전윤수 부시장 결론을 내가 아까도 조규현 부장 SNS 오케이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아까 시장에 하시는 게 좀 너무 쏘이잖아요 내용이. 하는데 내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자주 올리더라도 시정에 관한 사항은 내가 올려본 적이 없어. 시정에 관한 사항은 낙선자로서 그쵸 당선자가 이끌어가는 시정이 성공적으로 잘
불러가기를 바랄 뿐이지 시정에 대해서는 구국장 한 번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본 사실이 없어. 시정. 단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잘못 가는 것은 이건 독선이다. 횡포다. 아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의원들도 상인들한테 물매 맞을까봐 이런 의식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켜볼게. 시장님, 저는 중앙청에서 저는 장사도 하고 있고 중앙시장에서요. 그리고 52년 동안 대천에서 살아왔는데 그런 얘기도 살면서 많이 들었어요. 저기에 터널이 뚫리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제 지금 이제 크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들어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증을 위해서 만약에 뚫는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차라리 광신주의소 쪽으로 빼야 되는 게 사실은 도로가 다 교통체증을 위해서는 맞을 것 같고 똑같은 공약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만약에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려고 한다면 사실은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터널을 뚫어서 시장 활성화를 한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이라면 그거보다는 주차장 확보를 해서 빨리 저거 해야지 지금 글로 해서 차가 나오면 뭐예요? 차 받쳐놓을 데도 없고 맨날 사진 찍혀가지고 저도 우리 집에서 서자보면서도 맨날 그 앞에서 사진 찍혀요 맨날. 예? 그리고 아까 성태형 의장 시장님 주차장은 도로교통과에서 좀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중앙시장 활성화시켜서 얘기하는데 뭐예요? 맨날 거기다 차대놓고서 거기는 또 수방도로가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지 2선짜리가요. 1분만 지나면 맨날 딱짓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사실은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를 해야죠. 중간중간에 이상한 데다가 해놓으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쪽 농협앞에 또 뭐 사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거기는 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데를 왜 사셨어? 난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대남초등학교 주차장을 공약사업을 해서 했다면 거기를 차라리 뚫으시든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공청회를 해서 김학동 저 회장님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돈에다가 똑같은 예산을 하더라도 하셨어야지. 내가 볼 때는 그 똑같은 거기다가 길을 내서 프레스 앞으로 뚫는다고 하더라도 차만 나오면 뭐냐고 맨날. 보자.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다 그랬지. 지난번 선거 때 중앙시장 몇 사람 나와가지고서 몇 가지 얘기를 자 엄청난 예산 투입해서 주차장 해결하면 시장 경제 이제는 불만 없는가? 재래시장 상인들 불만 없어? 이제 다 끝나?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시장님 중앙시장 사실은 주차장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데는 지금 사실은 중앙시장 봐. 역전 앞에 주차장 시장에 4개가 있는데 동원료가 한 30억 들여서 털어내고서 20여 대라도 파킹업에 있지. 600억 이상 들여가지고서 문화유전당 투입해가지고서 거기에 주차 공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을 해결했어. 거기는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잖아. 응? 양창룡 기자. 네. 여건 만들어줘도 안 들어가잖아. 응? 네, 치안은 저쪽. 치안 안 들어가요. 저쪽 국민은행 주변에서는 뭐 중국집 하던 그저 마리장성인가? 거기 매입해가지고서 차 몇 대 해결해줬지. 또 종합의원 은가방짜리 그 털어가지고서 동구시장 해결해 주려고 거기도 한 차 18대인가 파킹되대. 거기 해결해줬지. 곳곳이 아주 주차. 그래서 내가 아까는 번화가라고 했지만 김만태 의원이 있어서 쌩쌩내는 게 아니라 이미 신준희 시장 때부터 여기 센터 번화가에다가 주차장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취임해가지고 그걸 추진해볼까 했더니 빚이 1600억이야. 그 부엌을 전면서부터 김원기 국장이 사는 그 집까지 전부 다 털어가지고서 한 3층 주차 타워를 내가 이번 당선되면 해결하마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정윤수 부시장, 구국장 우리는 퇴임자로서 전직기한에 시민이 한 사람으로 결론은 같은 재원을 쓰더라도 바람직하게 효과적으로
순위가 그렇게도 급거든요. 응? 타당하더라도 시기를 조정을 필요. 나중에 시민들 설명이 하면 그래 대표로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이시우가 안 해도 누군가는 중앙시장에 있는 뭉치들 막 그냥 대다가 밀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오라고 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 근본적으로 안 된다 할 사람이 있고 타당은 하지만 그거 당정이 그냥 밀어내지 마라. 시간 두고 추진해라 할 사람이 있든지. 김종윤 기자, 예. 양창용 기자, 내가 하는 얘기가 무리인가? 네, 맞으시는 말씀이시죠. 시민들 나중에 많은 민선 지방자치는 뭐 있어? 주민들의 엄청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찬바이 당연히 있게 내년인데 목소리 들어보자. 설명했어. 저는 뭐 우리 저기 국장님, 과장님들, 국회장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시장님이나 저희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전직 또 시장님으로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와서 한번 들어보고 또 같이 걱정하는 상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큰 하는 거는 두지 말고 한번 하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또 타당성 현재 검사를 한다, 용역을 한다니까 나오는 상황을 가지고 검토를 좀 충분히 해주시기를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마지막으로 그 노선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다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가서라도 제가 지금 보고를 다시 드리는 필요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고 참석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뭐 시장님, 20시장님이었던 분이 또 시장님 또 시장님 모시고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의회 차원에서 또 잘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 보령시의 지역 발전이 지금 좀 불균등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왜냐면 이제 구호 이제 도심 쪽은 사실 거의 지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쇠퇴해 가고 있고 이제 저 동대동 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 택지 개발해서 이제 그쪽이 커가고 있거든요. 이제 죄송한 말씀이라 이제 유일하게 그나마 이제 그 어떤 주거 단지로서 생활권으로서 커갈 수 있는 곳이 사실 죽정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죽정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가 생활 중심지가 우리 구도심권에서는 일동에서는 이제 거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차량도 많아질 수밖에, 통행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그쪽이 또 활성화되다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더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죽정동에서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직장이든지 생활권이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이제 그 치유체육관 앞으로도 이제 내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시내 쪽으로 나오려면 이제 대천초등학교 쪽으로도 이제 아침 출근 시간부터 직장 뭐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상시 적체 구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이걸 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출퇴근 시간 조정이든지 등교 시간 조정이든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고민을 좀 해보셨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정동이 더 활성화가 되면 그럴 계획이 아마 있으실 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뭐 시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아무튼 시내로 나오는 길에 대한 부분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다 지난 얘기지만 대천 시민체육관도 고국장 현직에 몸담아 있을 때야 신준희 시장 재임 중에 착수했지만 대천 체육관, 대천시 당시에 건립해가지고 그런 데를 유용하게 참 활용하다가 도로 딱 개설하다 보니까 찔끔찔끔 이쪽에 몇 대, 저쪽에 몇 대, 저걸로 몇 대, 네 군데로 분산돼서 주차를 해. 게다가 이제 제대로 된
체육시설 하나 만들자. 그게 아마 좀 촉진이 됐을 거야. 거기가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시비 좀 안 들여가면서 체육관 하나 지어봐야 되겠다. 국도비 확보해놓고 나머지 100억 한국중부발전 본사에 시장이 증설할까 하면서 이행협약 날인할 때 내가 제동 고른 거 아닌가. 자, 특별 지원비 550억 이상 나오지만 이거 말고 알파로 본사 보령으로 이전 기념 체육관 건립비로 한 200억 주야겠다. 도장 내가 찍기 전에. 그 사람들은 도장 안 찍으면 그거 보잖아. 그래서 시장님 200억은 전국 화전이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알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극비해 주셔. 100억인가 떼냈잖아. 100억이었죠? 그래서 295억 가지고서 개어더라도 한 3년 정도 걸리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에스컬레이션 적응해주다 보면 330억 들어가겠지. 체육관도 이전 계획이 바로 체육관 앞에 도로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사실은 나는 시장을 내가 하는 동안은 저거 박영진 시의원 상인들 막 엄청 얘기했을 때 무디어 공항산 잘라가지고서 터널 뚫는 건 무디어 대안사업으로 딴 거 내놔. 대안사업. 그래서 115억 들어간 저거 한 거예요. 접속도로 교량. 끝냅시다. 이국장. 예. 그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경청을 하고 좀 들었는데 어차피 이것을 이제 결론을 이제 지금 11월쯤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오픈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잠깐 거기서. 자, 지금 시의원 사업은 하겠다는 목표 가지고서 밀어내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닌가. 예, 난제는 있더라도. 예. 두 가지. 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해서 그냥 적절을 보상해가지고서 보상해서 저거 추진을 저것처럼 우여곡절이 많을 테니까 아주 차라리 도시계획도로 해서 신주에다가 계획 넣어가지고서 찡찡거리거나 말거나 신겨서 넣어서 토지 수용까지 가고서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를 해서 11월 말쯤이나 12월 정도에 주민 의견 정치를 하고 도시계획 공람 같은 것을 그 당시에 이제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좀 할 그런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쪽으로 이제 유입되는 그 대책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한 2군데 정도 지금 시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 또 이쪽 그 농협 부분 여기를 지금 그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는 좀 시내를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 쪽을 저희가 좀 검토를 했습니다. 축정동구 수천세대 아파트 입주한 주민들은 이 먹거리 때문에서는 대천 구시장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먹거리는 축정동 그 로변만 해도 다 이미 먹거리는 가득가득 차 있어. 청동에는 먹거리 때문에 이미 축정동 거기에 다 레스토랑이 다 있잖아. 재래시장은 채소 또는 생선류, 채소 또는 생선류 아니면 대형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 뚫어내도 경기 활성화는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통계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몇 쪽을 썰었는데 매출력은 반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으로. 앞으로 남은 절차를 수용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절차들 그 절차만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쏘지 않겠습니다. 뜯기만 하면 좋지, 돈 있어가지고. 그런데 재원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와가지고 네. 내가 아까 했잖아. 전화 주시면 전화. 네. 시정에 대해서는 무한한 내가 언급해 본 사실이 없다니까.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갈 것이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의회에서도 서로 추구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추구하는 게 다 있잖아. 근데 이거만은 과거에 신준희 시장, 김학견 시장 할 때부터 일부가 야 봉황산 그거 끊어가지고 도로 헛소리 마라. 그래서 대안으로 내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 그 허리 자르는 게 아니다. 봉황산 그거. 응? 양창용 기자도 봉황산 기술에서 살고 있지만 모르겠네. 환경계층 이런 쪽으로 문제 없나요? 그래서 터널도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다 오픈해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하여튼 그건 저기 최종 하여튼 기본 타당성 조사가 오늘도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또 드리는 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원님한테 제가 건의 하나 해야 되겠다. 그 저기 무인 카메라들 그거 관리하셔야 돼. 조절하셔야 우리 돼. 공직자들 먼저 들어가. 공직자들 먼저 들어가. 여기 뭐든지. 고로만 해. 근데 대체는 우리 동네보다 더 문제가 공대동이에요. 공대동 아무 교통 장애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수고했어. 공대동은 교통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무인 카메라도 그냥 찍어. 아유, 우리 여기 불러봤어. 웬 살이 이렇게 쪘잖아. 그래서 내가 휴대전화로 아니. 저기 인사할게. 저 한국식당 김명인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버님들하고 술만 좀 마셔댔더니 예, 살이 잠깐. 네. 그게 이제 시장이 동영상 걸어놨으니까 막 그렇게 했구나. 왜 이렇게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인물을 찍으시려고. 찍어줘. 이거는 다 생각의 차이가 다. 그리고 광범위라는 얘기도 아까 했지만 다른 지역, 중앙시장 이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역 시민들 다 앉혀놓고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 그냥 아니 이 안에 들어가기 싫어. 안 걸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할 사람도 많고 그래 타당하구나 단 장기과제로 검토를 할 사람도 많을 테고 급한 데는 그냥 비도서더라도 막 발전소 나오는 특별지원금 그런 가지고 뚫으라고 분분할 테지. 근데 과거에 그걸 대안으로 이런 사업 도로를 뚫어놓은 사람도 있었다 그 얘기야. 사실은 교통 관련해가지고 터널을 뚫는 다음에는 조부장이 얘기한 대로 네, 저도 통일주의 쪽으로 내보내요. 저쪽으로 방신 옛날 그쪽으로 뚫어야 되는 맞아요. 그 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오늘 얘기를 남들 이쪽으로 하려면 조금 더 들어간다. 그게 장기적인 과제고 산을 절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봐서는 이 지역으로 봐서는 저 산을 절개형으로 봉황산을 어떤 뭐라고 한 것도 아마 글쎄 절개를 하게 되는 문제 또 이제 환경적인 문제지만 지역의 이 지역의 어떤 정성이 지역 모성지간에 여기 만수영화 지지라고 해온 산 중에 이제 봉황산도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걸 또 어떨라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는 지금 어떻게든 가겠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난번 이대 축이 50억 계산했다고 의회에서 부결했다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거기 전번에 김동현 시장이 계시고서 그 축협 앞에 그 시장들 막 갔다가 막 공무원들 시켜가지고서 교통단속 하더니 한 두어 달 하더니 이제는 포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5일 아까 있잖아. 5일장 쓰는 그 지역은 그 정치가 있어. 정치가. 네. 빠지게 고생해서 농사 짓고 팔려고 나오는 사람, 그 살려고 나오는 사람, 또 면민, 은민, 시민, 동민 같이 어우러져서 안부도 묻고 야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 그러네.
그게 다 중앙시장 몇 년이 앞장서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노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칼 갖다 대면 다 유인해서 중앙시장 했다고 사건 깔을 했어. 그 점포마다 앞에 그걸 그려놨더라고요. 거기 와서 장사하라고. 근데 이제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데 쥐들이 다 거기서 쫓아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점프에 하면 또 일정에 몇십만 원씩 주고 하잖아요. 그 시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야인 시장이 그렇고 저희들도 공지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나와서 사실 시정을 걱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을 사랑하고 또 지역 경제에 뭔가 활성화돼가지고 살기 좋은 우리 안서브레이크 학교에서 같이 노력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서 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두 분께서는 기자분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평소에 시정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죠? 한 번 얘기를 1년 4개월 동안 얘기 안 하느냐 지켜보면서 잘해라 잘 가길 바란다 뿐이지 있잖아. 근데 이거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제 또 말씀하신 지켜야 될 순서 부분들은 또 거쳐야 될 과정 부분들은 충분히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뭐 아니 재원만 있으면 들으면 얼마나 좋아. 좋은데 우선순위가 있고 재원도 또 빚이 RDC 부채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지금은 좀 줄었어요? 좀 줄었어요. 하이 보통 줄었나? 많이 줄었죠? 지금 갑자기 말씀 지금 한 500억 200억인데 예, 그 정도 됐거든요. 예. 시장에 계시는 동안에 1525억 있었는데 850억 860억 갚아놨어. 500억이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알아봐야 돼요. 갑자기 생각하는 스마트 한 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건 줄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감치 목표 하면서 이제 혹시 이제 불어 한두 개 팔린 거 있으면 매일 그렇거든요. 시장님,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등산도 자주 다니시잖아요. 이제 어르신들 또 지역구가 보령, 홍성, 청양을 묶이면은 나수열 위원장은 이제 서천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이시우 시장이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은 양 기자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 지금 오자 물어볼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인생 하고 있으니까. 네. 아니 총선이 이제 3월달이라. 부지자 얘기대로 시민이 한 사람 애양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별도로 일정을 잡으세요. 100개가 아니고. 아니야, 내일도 오시면. 선배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김종현 기자나 양찬현 기자는 오늘 있었던 거는 또 일부라도 포도해도 괜찮아. 내가 양이 없게 일부라도. 그대로 그냥. 위해서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 있었다. 그 편집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냥 가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